어디가 있나 막 계속 찾았지. 자, 인설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통성 정도 했고, 거기서 4단 7.2기 논변 그 설이 중하도에 지금 명기되어 있어요. 리바리 기수지, 기바리 리승기라는 말이 하도에 돼 있고, 그게 지금 어떤 의미를 전체를 가지느냐, 신통성 정도의 전체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한참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통성 정도 속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성이고, 성의 대표적인 존재가 인이고, 공자께서 이 인을 강조하시고 역설하시면서 유학사상은 인설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도에서 공부했던 신, 성정, 심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 제일 핵심인 인에 대한 연구를 들어가 보자 하는 게 7도예요. 그러니까 육도는 전체적인 심성의 구조에 대한 얘기라면 7도부터는 보다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 그러나 이 성이 심 속에 포함되어 있고, 성이 체가 돼서 정이 용이고, 이 체용의 관계, 심, 성정, 얽혀 있는 관계입니다. 자, 우선 7도를 보면 인설도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인설 그래가지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 이광훈 선생님 책에 명기가 돼 있어요. 이광훈 선생님 책 인설도를 한번 펴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두 개의 주자가 쓰신 논문이 두 개. 이광훈 선생님 책 제가 갖고 있는 건 83쪽인데 인설도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인설 그래가지고 181번 줄을 달아놓으셨죠. 네. 거기 보면 성학십도의 인설은 주자의 인설도의 원문, 인설도가 있어요. 주자가 직접 쓰신. 그 다음에 주자의 인설이 또 있어요. 인설이. 이걸 합친 게 최계 선생 제7 인설도예요. 인설도는 주자어류 105권에 나와요. 인설은 주자대전 67권 잡저에 나온다. 성리대전에서는 인설도하고 인설을 합쳐가지고 다 실어놓은 게 성리대전에 있고, 이 성학십도의 인설도는 이 두 개를 합쳤는데 교묘하게 합쳤어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합쳤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인설도 저 그림 있죠.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자어류 105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는 어떤 새로운 그림이 없고, 인설이라고 그 인설도에 있는 글들을 그대로 글자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인설도면서 사실은 인설이야. 인설과 인설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자 어류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면 인설이 있죠. 인설이 있고, 그 끝에 지각내 지지사 요까지가 인설도예요. 주자 어류에 있는 인설도예요. 지각내 지지사 찾았어요? 그까지가 주자 어류에 있는 인설도예요. 인설도에 그래요. 주자 어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있는 우알이라고 또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주자 대전 67권 잡저에 실려 있는
인설이라는 글이에요. 인설. 주자는 이 두 개를 이제 주자 어류하고 주자 대전하고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두 개를 지금 합친 거예요. 주자가 처음 합친 건 아니고 성리대전에 이미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설도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퇴계하고 율곡이 여기 7도 인설도가 7도가 되는데 좀 기여를 했죠. 사실은 요 8도가 심학도죠. 심학도하고 인설도하고 순서가 율곡이 말하기 전에는 심학도가 먼저였어요. 심학도가 제7도고 인설도가 제8도였어요. 근데 율곡이 심학도가 뒤로 가고 인설도가 앞에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읽을 퇴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 거기에 그 얘기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설도가 그 말이 맞다. 그 질문을 받고 인설도를 앞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곡이 하여튼 그때 나이도 어렸을 텐데 20대 초반인데 하여튼 영재는 영재. 자, 인설도를 보겠습니다. 인설도 그림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대부분 요게 이제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인설이라고 되어 있는 맨 앞에 부분을 지금 내용을 글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인설 부분이 일부가 지금 여기에 첨가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겠습니다. 인자 천지생물지 심의 해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인지소득 이위심.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면서 천지의 마음이에요. 이는. 그러면서 인지소득 이위심. 사람이 그걸 얻어서 자기 마음으로 삼은 게 인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형리정 변시 천지지심이다. 요건 사실은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주자 대전 인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알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지금 첨부했어요. 그러니까 천지생물지심 하면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천지생물지심은 사실은 원형리정이라는 거예요. 원형리정인데 이게 바로 천지의 마음이다. 근데 그 원형리정, 천지의 마음인 원형리정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이 되는데 그게 인의예지다. 대표적인 게 인이다. 하나만 얘기하면 인이야. 그래서 이게 첫 문장이고요. 그 다음 줄로 가서 네. 편시 천지지심도 그것도 원형이정에 딸려 있는 말이. 그럼요.
원형리정이 그런 얘기예요. 곧 천지의 마음이다. 왜 그러냐면 인자 천지생물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생물지심이 한마디로 하면 천지지심이잖아요. 천지심이라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옆에다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원문에는 없어요. 인설도 원문에는 없어요. 주자 어류에 있는 원문에는 없는 건데 뒤에 있는 인설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원형리정 변시 천지지심이라고 이렇게 첨부를 해놓은 거예요. 이 변시라는 거 곧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야.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것을 얻어서 자기 마음으로 삼은 게 인이다. 근데 인을 더 분석을 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줄로 가서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미발지전. 그래서 그 줄이 쳐져 있는 게 어디 쳐져 있어요? 사덕 구원이 이렇게 돼 있죠. 맨 왼쪽에 줄 쳐져 있는 것. 미발지전 맨 밑에. 아니 줄. 지금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 미발지전. 네? 미발지제로 가면 안 돼요. 미발지전으로 와야 돼. 왼쪽으로만 가야 돼.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그리고 네 개의 줄이 있죠. 밑에. 미발지전 밑에. 거기서 사덕으로 가야 돼. 사덕. 줄이 글로 가야 있잖아요. 미발지전 사덕권. 그러니까 마음이 바라기 전에는 사덕, 원형리정 또는 인의 예지가 다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인즉 포사자. 오로지 인이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인의 예지 중에서 인이 인의 예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인은 함육 혼전 무소불통이라. 함육 푹 담가서 기르고 혼전 혼돈해서 온전하면서 통하지 않은 게 없어요. 주어는 인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요? 무소불통, 함육혼전, 무소불통에서 소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지금 미발지전, 사덕구원이, 유인즉, 포사자, 시, 함육혼전, 무소불통. 이게 소위 그런 얘기예요. 이게 소위 생지성이요. 애지리요. 인지제야라. 이게 바로 살아있음의 본성이고 사랑하는 이치이며 인의 본체다. 뭐가? 미발지전.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왼쪽 이발지제 그런 얘기. 이발지제 사단전이 유측은즉 관호사단. 이제 이 감정이 발하게 되면 사단이 드러나요. 오로지 측은만이 측은수호 사양 시비를 다 관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류 관철하여
무소불통이라. 두루두루 관통하고 꿰뚫어서 통하지 않는 게 없다. 이것이 소위 그 밑으로 내려가서 성지정이요, 애지발이요, 인지용냐라. 이게 바로 성의 정됨이요, 사랑이 바란 거고, 인의 용이다. 그 다음 줄로 가서 오른쪽만 전원즉 미발시체요. 전원하면, 여기서 전원이라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순전하게 다 통틀어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통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 미발이 체고 이발이 용이다.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한쪽으로 치우친 것에서 얘기하면 편한. 그러면 인이 체고 치근이 용이다. 인이 성이니까 체고, 정이 용이다. 성체 정용. 요거는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만을 얘기한 거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미발이 체고 이발이 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공자 소위 체인이 유언 극기복례 위이니라. 공이란, 공공스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인을 체득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마치 극기복례가 위인 인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다. 극기복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다. 뭐가? 공이라는 것은 인을 체득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인을 어떻게 체득하냐? 극기복례해서 인을 행. 개 공즉인 인즉에 대저 공은 곧 인이요, 인은 곧 사랑이다. 효제 기용냐요, 이서 기시야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 어르신들에게 공손한 것은 바로 인의 용이요, 서 용서하고 나의 마음을 미뤄서 남을 헤아리는 거. 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인의 마음을 펼치는 거다, 베푸는 거다. 기시야라. 지각은 내 지지사라. 지의 일이다, 알매의 일이다. 지각. 요 얘기 왜 했을까요? 지각, 지지사. 끝에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 주자대전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인설에 나와요. 인설에. 왜냐하면 뭐라고 나오냐? 사연도가 지각이 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각, 심에는 지각이 있는데 이게 인이다. 심에 지각이 있는 게 인이다. 각을, 지각, 각,
이걸 인이라고 훈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연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각 내 지지사. 지각은 인해사가 아니야. 이 지지사야. 그건. 사연도는 지각을 인이라고 지금 후론을 달았어요. 그 사연도가 지각을 인으로 다룬 게 바로 뭐예요? 그 계통 밑에서 나온 찰식단해설이에요. 찰식단해설. 호상학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자. 안 보이는 건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는 다 지각에 있다. 지각주의. 그걸 지금 반대하는 거야. 주자가. 지각은 지의 일이지 인의 일이 아니야. 그런데 네. 지금 여기에 그 성악 10도의 인설도 그린 그림하고 주자가 그 주자 의류 105권에서 그려놓은 인설도 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에요. 차이 없어요. 이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성악 10도의 제7 인설도는 퇴계 스님이 주자의 인설도, 주자 의뢰에 나오는 인설도를 갖다 온 거군요. 예, 거기 써 놓으셨어요. 그 예. 퇴계 선생의 얘기 맨 뒤에 동그라미 보세요. 그 읽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인설은 주자 소설이요. 병 자작도라 이렇게. 그림치고는 너무 조잡해가지고. 조잡해요? 조잡. 이걸 어찌로 그림으로 그려. 일단 글을 읽어보죠.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물론 이제 그 미발지전하고 미발지제라고 하는 그런 또 상황적 그 마음 풍경의 상황적 어떤 두 가지 그 상황을 제시해놓고 물론 전제는 그 인자 천지 생물 지심 이 인지 소득 위 심이다 하는 게 이게 대전제가 되는 대전제죠 이게. 결국은 그 미발지전과 이발지제의 주어는 어질인자인이죠. 그렇죠. 사람인자인이 아니죠. 네. 사람인자인이면 안 되죠, 그죠? 그 어질미 미발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온 거죠. 사덕지구, 사덕지구원이 유인적 오사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뭐 문장으로 왜 그러면 제가 아까 약간 조잡하다고 제가 그냥 제 그냥 아주 그 느낀 대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문장인데 억지로 개통도를 줄을 달아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뒷부분이 이제 그런데 그 인을 가지고 미발지전 사람의 마음 속에서 미발지전에서 전개되는, 그다음에 이발지전에서 전개되는 거. 그게 이제 선과 애와 그다음에 인의 채용으로 정리한 거는 요게 내가 보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 인설도의 핵심이고 뒤에는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편언으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것과 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냐. 또 그걸 만들어지는 과정은 논어에 나오는 극기봉례의 위입니다. 예. 이 인이라고는 공이 인으로 되는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사람으로 구현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인정해라. 그다음에 효제하고 서 마지막에 지각 붙여놓은 거는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사량자가 사연도가 지각이 있냐라 이랬는데 그건 아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건 지지사다. 예. 이게 처음에 읽을 때 지광내 지지사 이거 왜 붙여놨는지 참 알쏭달쏭했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다 읽고 보면 사연도가 이게 이 각이 인을 훈을 다룰 때 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사연도가 찰식 단예설이에요. 현상학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인을 형이상학이고 관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람이 지각하는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인은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라는 그렇지.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인설을 보겠습니다. 주자왈. 그러니까 이제 인설도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는 주자가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개념을 좀 이게 굉장히 어떤 때는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조와 체계화로는 그림이 좋거든요. 네. 예. 한눈에 딱 들어오게. 아까도 말씀드린 인을 미발지 전과 미발지 제로 딱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성과 정이, 예. 성과 정과 애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도출되어 나오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 글자로 이렇게 해놔서 이해하는 것과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백파 선생님은 이거 어설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처음에 이거 대단한 그림이에요. 이거. 아니 처음에 그 나는 앞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안 했는데 뒤에 나온 내용은 그냥 문장을 이렇게 줄표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도식화라 그러나 이제 줄을 세워 놓은 건데 굳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이 중요해요. 인이라는 것을 뭐로 정의하느냐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구도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불민한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보기에 지금 주자의 이 인설도 이게 논어를 합축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인자 천지생물지심이 인지소득이 위이심이라. 보통 인을 그냥 사람에만 해당되는 어떤 성품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분명히 주자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의 본질은 천지생물지심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그걸 얻어서 자기 마음으로 삼은 게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서 볼 때 이게 발하기 전에는 사덕, 인의 예지가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인은 인의 예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육 혼전. 이 인 속에서는 함육 혼전이 제일 잘 이해되는 부분은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모습, 거기서 아주 해맑게 웃는 모습, 이게 함육 혼전의 제일 대표적인 상태. 자연이 깊은 잠 속에 들었다가 새벽에 그 새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깨어날 때, 이게 함육 혼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럴 때 인이 미발의 중이 그닥 들어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하나로 품고 있죠. 풀도, 귀뚜라미도, 풀벌레도, 새도, 짐승도, 사람도 다 똑같이 이 미발지 전 속에 잠겨서 충분하게 휴양을 하고 있죠. 관통하지 않은 게 없어. 이것을 소위 생지성이요, 살아있는 본성이고, 애질이요, 사랑의 리요, 이걸 인의 본체라고 한다. 통이 미발지 전에는 무소불통의 통은 아우르다 통합하다 그 통인자를 썼고, 이발지제의 끄트머리의 무소불통은 통할 통자를 썼어요. 그게 다르죠. 다르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통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안 통했어도 이미 개통이 서 있어, 이런 얘기야. 온전하게 온전하게 통합돼 있다.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게 없고, 요거는 주류관철이니까. 저기 이발지 제의 끄트머리에는 두루두루 흘러서 다 꿰뚫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통하지 않는다. 요거는 통한다는 말. 실제로 통한다는 얘기. 실제로 상통한다는 말. 그 차이가 있네. 네. 그 기가 막히게 아주 배치를 해놨네. 이발지제, 이게 이제 감정이 발하게 되면 사단이 드러나요. 드러난다. 저언 전 한다는, 어는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이발지제에 드러난다. 유 측은즉 관호사단. 근데 그 중에서 오로지 측은지심만이 사단을 관통해요. 그래서 주류 관철하고 무소불통이라. 주류라는 건 두루두루, 주자가 두루두루 주자. 관철, 관은 이제 꿰뚫고, 철은 밝을 철입니다. 철상철하 할 때 이 철자를 씁니다. 두루두루 꿰뚫어 밝아. 그래서 통하지 않는 바가 없어요. 소위 성지정이요, 애지발이요, 인지용이요. 전원즉 미발시체요. 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보통 이 전자를 전문할 때, 이게 전문적으로 뭘 할 때 이 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심의 전체적인 거로 얘기하면 바라지 않은 게 체야. 바란 게 용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인, 측은 성과 정 측면에서 이렇게 그 치우쳐서 얘기하면 인이 최고, 측은이 용이야. 성이 최고, 정이 용이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자, 여기서 공자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 공이라는 것은 소위 체인이 인을 체득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 아까 이제 도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인을 체득하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체인이죠. 인을 체득하는 방법이 공이래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알기 쉬운 논어에 있는 말을 지금 인용했어요. 이것은 유언, 이렇게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 뭐라고 말하느냐? 극기복례위. 공자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뭐가? 공이. 공이 뭐예요? 소위 체인이에요. 인을 체득하는 방법이에요. 인을 체득하는 방법이 뭐냐? 극기복례 위인이다. 극기,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극기복례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체인하는 거다. 체인하는 방법이다. 인을 체득하는 방법이요. 이것을 일컬어 공이라고 한다. 이래. 극기할 때 기가 그냥 번박하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여 이겨서 자기 자신을 뭐 성화하여. 그러니까 아니. 요사이서는 소위 공공성이라고 그럴 때 공. 그 공하고 다르죠. 아니. 아주 다르지는 않죠. 그 뿌리가 이 공자에 있지 않은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뿌리가 공공성이 사리사욕하고 온 사적인 어떤 그런 그 기가 어떤 사리가 사적인 이욕이 개재되어 있는 게 기자잖아요. 그걸 이기거나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대상이랄까 뭐 하여튼 자기 마음이 그런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공공적인 공적인 그러면은 공공성이라는 말은 물론 지금 이제 개념화된 말이죠. 사회학이라든가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뿌리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은가? 그걸 여쭤보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학자들도 착각을 하고 있고 서양 개념하고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공 개념하고 공사, 우리도 공사를 쓰고 있어요. 이 우리만 지금 현재 쓰는 게 아니라 옛날 분들 다 썼어요. 이게. 그거 참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서양에서 이 공이라는 건 파브릭이에요. 파브릭. 그리고 프라이빗. 서양에서 공이라는 건 파브릭. 프라이빗. 서양에서 파브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이 공, 극기복례 위인으로서의 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나 사회적인 운영 단계를 파브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은 극기복례 위인이죠. 극기복례해서 도달하는 거예요. 서양의 프라이빗은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뜻이에요. 개체적인. 그래서 요거의 명사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서양인들은.
이거를 우리 용어로 사욕 또는 이렇게 번역하면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프라이빗은 우리 용어로 사욕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자만 써도 사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대 김영찬 교수, 우리 성리학은 사를 멸사봉공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멸사봉공. 공을 받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욕심 이런 걸 막 전부 다 그 성리학자들한테 차단하고 공공 파브릭적인 국가를 위하여 뭐 그런 얘기하고 앉았더라고요. 학술회의 할 때. 왜 그냥 서양의 파브릭 프라이버시하고 맞추느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저기 안동대 교수 그 안병걸 교수가 그 사회를 보고 있었거든. 고대 부교수가 발표하는 게 내가 지금 그 지적을 하니까 너무 그냥 잘못됐다는 게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더라고요. 그 막 외국 손님도 와 있고 막 베트남에서 발표할 때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그 김영찬 교수. 영어의 파브릭 프라이버시하고 우리가 쓰는 지금 공하고 사하고는 우리가 쓰는 공은요 극기복례 위인의 공이에요. 인으로 도달해야 하는 거예요. 인을 도달하는데 이게 멸사해가지고 인에 도달해야 된다는 게 극기복례예요. 멸사가 극기예요. 이때 기는 이 욕심이에요. 욕심.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나의 개인적인 욕심하고 개인성 이건 다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된다.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쓰는 이 멸사하고 서양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했는데 우리 동양은 프라이버시를 개 무시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차원이 다르죠. 근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금 말씀드리니까 퍼블릭에 해당되는 말인데, 네. 말인데 나는 이제 거기에도 근본적인 뿌리는 여기에 있지 않은가를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퍼블릭을 서양 사람들이 쓸 때 그거는 국가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적인 거다라는 의미에서 퍼블릭을 쓰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 성립된 어떤 개념이고 우리의 이 공 개념은 인과 연결돼서 그 천지 자연의 마음 누구도 내가 질문을 잘했네.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미 한 가지 공짜 쓰는 거죠. 어떤 거? 한 가지 공짜. 이 퍼블릭? 예. 이렇게 써요. 아니 그 공공적. 그렇죠. 이 같을 공짜하고 이 공짜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에서 얘기하는 파브릭은 이 공이라고. 근데 이 공짜가 우리 성리학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그냥 해버리는데 우리의 공은 극기복례 위인이에요. 이거는 이는 뭐예요? 천지지심이에요. 천지의 마음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논어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당에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자식이 고발하고 자식이 양을 훔쳤는데 아버지가 고발한다. 공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의 자은 자의 부은
아버지가 양을 훔쳤으면 어머니가 아니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숨겼으면 아버지가 숨겨주는 거. 그 속에 직이 있습니다. 직이 바로 공이거든요. 오당지직 제어시라. 직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은 천지 공공지시네요. 천지 공공지시. 그렇지 국가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차원이 다른 얘기. 그 김영찬이 정말 문제 있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뭐 김공 뭐 세공 뭐 김공지지 누구누구요 그러잖아요. 공짜로 했잖아요 비석에. 공짜를. 그렇죠. 비석에 꼭 있죠. 김공. 예, 아니 비석에 안에 그냥 뭐 송기하면 송공 송공.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송 발음이 돼요. 공짜로. 예. 그래 좀 쉬어요? 예.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